자유형 팔동작 5단계를 완전 분석합니다. 팔동작 5단계의 영어 명칭은 리치, 캐치, 풀, 푸시, 리커버리입니다. 한국어로 풀었으면 손을 완전히 뻗기, 물 잡기, 물 당기기, 물 밀기, 원상 복귀가 됩니다. 물 당기기에서 팔 꺾기, 하이 엘보우를 다루게 됩니다. 이 동영상 1편과 2편은 자유형 팔동작 5단계의 기본 정석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그 내용이 충실합니다. 제가 수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체득한 내용 위주를 이루고 과거와 현재 외국인 수영 강의 동영상 내용과 챗GPT 내용을 조금 참고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동영상에는 한국인의 수영 강의 동영상을 참고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면 보편적인 수영 지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 수영 강의 동영상을 안 본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은 그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만들 수영 동영상에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여 일부러 한국인 수영 동영상을 안 본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영어가 가능해서 외국인 수영 코치 강의 동영상을 보는데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아주 잘 되어 있더군요. 영어 듣기가 어려워도 동영상으로 자세나 모양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았으면 합니다. 막상 동영상을 제작해보니 너무 길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2개의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1편에서는 리치와 캐치를 다루고 2편에서는 풀, 팔 꺾기, 푸시, 리커버리를 다루었습니다. 1편과 2편 모두 자유형 팔동작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놓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공공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급반 시절 전국 수영대회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는 남자 수영 강사가 평형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형과 배형, 저병은 팔과 다리가 7대3의 역할을 해요. 하지만 평형은 3대7입니다. 그만큼 정확한 발차기 동작이 중요한 거예요. 당시 네이버 지식 검색창에도 7대3이 떠돌고 있었어요. 수영 실력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알겠지만 수영의 추진력은 콤비네이션이 만듭니다. 7대3이니 3대7이니 하는 숫자 노름은 수영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주의 환기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자유형의 추진력은 호흡과 롤링, 팔동작, 발차기 동작의 콤비네이션에서 나옵니다. 수영 강사가 말한 7대3은 자유형에서 팔동작을 강조한 것인데 자유형에서 팔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팔동작이 롤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롤링이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을 좌우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롤링은 팔동작에서 시작해서 팔동작에서 끝납니다. 팔을 젓는 동안에만 롤링이 있는 거예요. 공공 실내 수영장에서 초급반 수강생들이 수레바퀴처럼 팔을 돌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몸을 띄운 채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곧게 편 상태로 양팔을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없이 팔을 돌리느라 몸이 킥판처럼 둥둥 떠서 나아가는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툰 상태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롤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발차기를 부지런히 하면서 오른팔과 왼팔을 번갈아 일자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롤링이 몸에 스며들지요. 중급반이나 상급반이 되면 팔꺾기를 배웁니다. 제가 수영 강습을 받을 때에는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연수반 모두 담당 수영 강사가 팔꺾기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급반에서 음파호흡법을 터득한 후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수영에 관한 책과 외국인 수영 선수의 자유형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팔꺾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팔꺾기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외국인 수영 코치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있더군요. 이곳 저의 동영상 팔동작 5단계의 설명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설명을 참고하면서 각각의 단계에 맞는 외국인 수영 코치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수영 실력 향상을 위한 수영 공부 방법의 노하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영 코치가 영어로 말하지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주요 자세와 동작이 동영상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눈여겨보면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자유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팔동작은 5가지입니다. 리치, 캐치, 풀, 푸시, 리커버리가 그것입니다. 팔꺾기 혹은 하이 엘보우는 풀 단계와 리커버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그때 다루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1편에서는 리치와 캐치를 다루고 다음 동영상 2편에서 풀, 팔꺾기, 푸시, 리커버리를 다룹니다. 첫째, 리치, 팔을 수면에 완전히 뻗기. 대개 오른쪽으로 호흡을 하니까 오른쪽 호흡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음파호흡법에 따라 오른쪽으로 고개를 틀어파 하고 남은 숨을 뱉고 재빨리 공기를 들이마시면 귀 뒤편으로 올라오는 오른팔이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오른팔의 이두박근에 오른뺨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돌려 얼굴을 수면에 묻으면서 오른손을 가볍게 수면을 찌르듯이 부드럽게 물속으로 넣고 물을 누르듯이 오른팔을 쭉 뻗습니다. 이것이 리치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른손이나 오른팔에 힘을 넣으면 안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이나 오른팔에 힘을 넣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상급반 수강생 중에 25m 레인을 자유형으로 3바퀴 돌고 어깨가 아파서 수영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 순간에 힘을 넣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쉬워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어깨에 힘을 빼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해요. 진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유형으로 25m 레인을 4대바퀴 돌고 어깨가 아프면 아직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증거예요. 아무튼 의식적으로 힘을 넣지 말고 오른손을 수면에 찌르듯이 가볍게 꽂고 손바닥으로 물을 누르듯이 앞으로 쭉 뻗으세요. 숙달이 되면 이 순간이 발로 물을 탕 차는 동작과 맞아떨어집니다. 당연하지만 발차기는 발등으로 물을 차는 것이 아닙니다. 죽비로 내려치듯 다리 근육으로 물을 갈기는 거죠. 이때 팔동작 5단계를 이미 마친 왼손이 수면에 거의 죽편 상태로 오른손을 마취합니다. 시선의 방향은 처음에는 실내 수영장 바닥, 즉 아래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방을 보면 무게중심이 뒤로 내려가거든요. 숙달이 되면 실내 수영장 레인에서는 마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전방 1m 앞을 보아야 하지만 팔동작을 익히는 단계에서는 아래쪽을 보는 것이 속도감에서 훨씬 낫고 또 편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고개를 쳐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캐치, 물잡기. 물속으로 들어간 오른손 손가락 관절을 약간 구부려 손을 포클레인 굴착기 기계삽, 퍼킨 모양으로 만들어 물을 잡아야 합니다. 물을 당기기 위한 예비동작 단계이죠. 이때 손가락을 붙이면 안 됩니다.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가락을 딱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어깨가 금방 아픕니다. 손가락 근육이 어깨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어울리지 않는 각도에서 힘을 넣게 되니까 어깨 근육에 무리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내 수영장에서 손가락을 딱 붙여 물을 당겨보면 곧바로 어깨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손가락을 일부러 벌려서도 안 됩니다. 영어 동영상 수영 코치의 말을 빌리면 어리를 갭, 번역하면 약간의 틈, 손바닥을 내밀었을 때 손가락 사이가 약간 벌어진 상태 그대로가 이상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모으거나 손가락을 벌리지 않고 손가락 간격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연스레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인 풀 동작에서 물을 당기고 그 다음 단계인 푸시 동작에서 물을 밀 때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붙여 물을 당기고 물을 밀면 손바닥으로 물을 당기고 물을 미는 파워가 약해지고 손가락 근육에 불필요한 무리가 가면서 인체 근육 구조상 어깨 근육에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오른팔을 완전히 드러내고 오른팔을 뻗고 오른손 손가락을 까딱거려 보세요. 팔뚝 근육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근처 이두박근과 어깨 근육까지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딱 붙여서 물을 당기면 이러한 모든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풀 팔 걷기 푸시 리커버리는 동영상 2편을 참고하세요.